최근 여의도 정가가 그야말로 시계제로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달리고 싶은데 입법부는 멈춰서 있는 기이한 형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한 듯 쏟아낸 발언과 이에 맞물려 터져나오는 국민의힘 내부의 자충수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행정부가 비상조치라는 카드까지 꺼내들 수밖에 없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석상에서 국회의 느린 속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야당과의 기싸움이나 정치적 푸념 정도로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부가 당장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조급함을 넘어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위기감의 발현으로 봐야 합니다. 세금 체납 문제나 민생 법안들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주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시계가 멈춘 상황에서 법안 통과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멈춰 설 위험이 큽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행정부가 가진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합동관리를 주문하고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라도 시행하라는 말은 행정의 본질인 속도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기다림이 미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고통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주문은 구체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을 떼먹고는 발 뻗고 잘 수 없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적정 임금을 보장하며 인력을 확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 바보가 되는 사회. 불법이 판을 쳐도 제재받지 않는 사회는 금세 무너집니다.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의 권한 확대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응징의 감각을 사회 전반에 다시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이는 행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부의 고군분투를 바라보는 국회, 특히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을 작업들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그들은 도리어 정부를 탓하기에 바쁩니다. 최근 송원석 의원이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인상 시사를 두고 우리 국회의 비준 절차 미비를 이재명 대통령의 탓으로 돌린 장면은 실소를 자아냅니다. 이는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맹목적인 습관성 딴지에 가깝습니다. 관세 문제는 상대국 정상의 정치적 셈법과 자국 우선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외교 사안입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의 예측 불가능성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상수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측 불가능성을 핑계 삼아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의 절차 문제로 덮어씌우려는 것은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정쟁 장사일 뿐입니다. 더욱 모순적인 것은 국회 발목 잡기로 행정부가 비상조치까지 고민하게 만들어 놓고 그 절차적 지연을 빌미로 다시 정부를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이준석 의원 역시 호텔 외교론을 운운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 느린 것입니까? 수백 개의 민생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입법 진척률이 바닥을 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상임위 회의는 파행을 거듭하고 본 회의장에서는 퇴장과 표결 거부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안건이 상정되면 회의 진행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쏟아내는 비판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마비에 대한 절규에 가깝습니다. 국회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는 곳이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의사 진행 자체를 막아버린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기능 부전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토록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에는 더 깊고 어두운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 종교 조직과의 유착 의혹, 선거 개입, 조직적 동원 게이트, 그리고 내란 음모와 관련된 의혹까지 수많은 의혹이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자고 하면 조건을 걸어 회피하고
정경유착에 고리를 끈자고 하면 딴청을 피웁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것은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든 것입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앞장서서 수사를 촉구해야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미적거리거나 엉뚱한 의제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도둑이 재발절인 격으로 무언가 감추고 싶은 치부가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이혜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철의 국면에서 보인 태도 또한 기괴했습니다. 검증을 하겠다더니 지명이 철회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보복하지 말라는 경고부터 날립니다. 보복이 두렵다는 것은 그동안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이 떳떳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혜원 관련 의혹 중 상당수는 그가 국민의힘 의원 시절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민의힘의 내부 검증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할 사안을 두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배현진 의원의 사례는 더욱 노골적이고 위험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누리꾼의 댓글을 문제 삼아 상대의 가족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공개해버리는 행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댓글이 욕설인지 아닌지를 떠나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신상털기식의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비판이 듣기 싫다고 공인이 사적 분노를 표출하며 위협을 가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들이 외치는 공정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국민은 말뿐인 공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품격을 원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볼 때 국회가 느린 것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의도적인 브레이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국회가 정상 가동될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한다는 인식을 주는 순간 정당으로서의 존립 근거는 사라집니다. 관세 문제와 같은 대외 통상 이슈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밥줄이 걸린 사안에서 내부 총질을 해대면 상대국은 한국을 정리되지 않은 나라, 공략하기 쉬운 나라로 봅니다. 외교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냉혹한 게임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며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이적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다리면 안 된다고 말하며 속도를 강조한 것은 이러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국가가 스스로를 방어할 최소한의 기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절박한 선언입니다. 체납자 전수조사나 불법에 대한 응징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국회가 느려지면 나라 전체가 느려지고 그 틈을 타 불법과 편법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국회는 일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법 앞에서 예외를 두지 않고 구조적인 부패를 뿌리 뽑는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를 강조한 것은 단순한 성과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호소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그 기능을 발목 잡는다면 국민들은 결국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비는 왜 받아가는가?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맞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